단 한 번도 안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신 적은 홍명보 사단이 30억을 다 받아가는 건가? 결국엔 지들 찔리는 거 있으니까 입막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회장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싫은 소리지만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의 세력의 크기가 조금 뒷담화 듣기 좋게 꾸며 말한 뒤에서 하는 대화 스포츠 뒷담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홍명보 감독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청 현장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걸 사건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팬들도 그렇지만 기자들도 지난 5개월간 감독 선임 과정을 취재를 하면서 조금 지친 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5개월 만에 새 감독 선임 발표가 된 것에 비해서 브리핑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취임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왜 5개월 동안 저희는 임시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5개월이나 걸렸느냐를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스텝 바이 스텝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감독 최순위에 있는 사람과 외국인 감독 최순위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놓고 협회가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1순위로 거론됐던 제시 마치 감독이 이제 지금 캐나다를 갔죠. 그 감독이 1순위에서 섭외 실패를 하고 그럼 사실상 국내 감독이 1순위지만 그 다음 순번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황선홍 감독님마저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협회는 가지고 있었던 카드를 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포옙 감독이라는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바그너라는 전 노리치 감독이 외국인 후보로 올랐고 네, 그들과도 협상을 실제로 이임생 이사께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이임생 이사님의 브리핑에 따르면 협상 면담 과정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국내에 돌아와서 홍 감독님을 만나면서 협상이 잘 돼서 선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총 4개월이나 5개월이 걸리는 그 시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간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서 놓고 보면 그냥 일 못하는 친구가 일을 천천히 한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굳이 합리화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일 못하는 친구가 감독 선임까지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분들이 분노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이 되기 전에도 분명히 미디어에서 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10시간 만에 수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K리그 개막 미디어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포지션에서 불쾌했는지는 이제 이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두 가지는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오퍼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위 간을 보는 협회의 액션에 불쾌하셨는지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2연패를 하고 나서 3연패를 준비해야 되는 울산을 흔들기 용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쾌하다는 액션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후보로 하나평으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하다는 리액션을 취하셨는데 6월 A매치가 끝나고 나서 국내 감독으로 이제 거론됐었던 두 분이 김동훈 감독님과 홍명보 감독이 후보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김동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한 매체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쓰셨는데 홍 감독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인터뷰를 보면 불쾌하다? 팬들은 걱정 말라? 내가 경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1순위면 이게 자기가 경계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감독님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안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가장 팬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게 완강한 거절 의사가이지 않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아까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홍 감독님 입장에서 빙의를 하면 하나평에 오르고 있는데 직접적인 제안은 받은 게 없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갈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노 포인트인 10시간에서는 홍 감독님 입장에서는 본인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르게 수락을 하신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빨리 수락을 했던 건 조건이 좋아서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외국인 감독 수준에 맞는 대우를 했다는 그 연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워딩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울산을 시즌 중반에 떠나는 리스크를 안고도 충분히 수락을 할 만한 조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저희 뉴시스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드렸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스만 위약금 또 축구센터 건립 자금 때문에 이번 새 감독 선임을 하는데 비용에 있어서 사단이라거든요. 감독과 코치들까지 다 해서 30억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해서. 그럼 사실 이래저래 다 떠나서 감독이 가져가는 거는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초반이라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팬들이나 뭐 일부 기자분들이 홍명보가 그럼 홍명보 사단이 30억을 다 받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냥 알려진 것처럼 30억을 다 제시는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월요일날 큐업 인스타에는 이제 선임이라고 떴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울산 HD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홍 감독님께서 다음 감독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 울산을 이끌고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광주전을 끝으로 이제 그 본인의 입으로 또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좀 복합적인 상황들에서 소위 각을 재고 있고 타이밍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근데 축구인 자체에서 그렇게 비판이 많다는 거는 축구협회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지금 협회는 아주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새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새어나가는 게 위원이 흘렸다, 에이전트가 흘렸다, 그걸 받아먹은 기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팬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직 자체가 단단했으면 우리가 새어나가지 말자라고 첫 회의 때 결의를 다지지 않아도 다들 같은 생각으로 안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강직도가 떨어지면서 취재원들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구성되자마자 후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되는 거는 물론 접촉 과정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선임을 하자라는 그 각오에 비해 너무 흥얼거리는 조직 같아 보였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헛발질 차고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아 맹호라고 불릴 수 있는 조직의 협회의 행정력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아쉽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 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자의 조직인데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회장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회장에게 싫은 소리지만 좀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의 소위 세력의 크기가 조금 팽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주 선수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협회에서는 뭐 지금 제대로 된 선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협회도 법적 대응을 내고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박주호 전 선수의 폭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고소를 할지는 이제 협회 입장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액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라는 포지션보다는 제 의견을 물어서, 이제 저도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가 가져갈 수 있는 액션은 법적 대응이라는 표면상 팬들이 보기에 강경 대응보다는 오히려 공개 토론회 자리를 같은 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기자들 모아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직접 하면서 어떻게 뽑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협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잃는 게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을 내정을 해놓고 뽑았다라는 의심을 지우면 좋겠지만 더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홍명보 내정해놓고 뽑은 거지라고 보는 사람을 마냥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은 작업일 테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협회가 지난 5개월간의, 이게 단순히 무자르듯이는 안 되겠죠. 5개월간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상황상 홍명보 감독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원 좀 해주십시오 라는 자리로 그렇게 토론을 해서 등 돌린 팬들이 여론을 돌리는 건, 전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16강을 진출을 시켜도 결국엔 벤투가 남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반대 의견에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협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예를 들어서 공개 토론 같은 걸로 반성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그게 또 홍명보에겐 또 어떻게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등 돌린 팬들도 협회가 좀 달라졌다라는 시선과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협회가 그런 법적 대응으로 강경 대응을 해버린다면 결국엔 지들 찔리는 거 있으니까 입막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팬들의 반발심만 사는 거 같아서, 그런 행정력과 그런 행보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협회와 협회를 이제 비판하고 또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분들이 좀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사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축구를 계속 보고 가는 그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지금 울산 팬들을 포함해서 K리그 팬분들, 국내 축구 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응원해주자까지는 아니어도 선임이 된 이상, 선임이 확정된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정몽주 회장부터 포함해서 많은 축구협회 수뇌부들이 축구 유튜브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또 댓글들도 보고 커뮤니티의 팬들의 반응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협회가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냥 협회가 생각한 대로 이대로 뭉개면 결국엔 여론을 따라올 거라는 그런 계획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축구 대표팀은 응원하되 항상 협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는 좀 원론적이지만 가장 명확한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